금일은 키코 공데이라는 오픈 채팅방 거기서 DLS, DLF 피해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거기 조봉구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말하는 게 틀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치서 키코라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뭐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팩트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초동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초동 집회 하는 것도 아니고 조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목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뭐 검찰 권력의 삶을 유린당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키코 같은 경우 여기 DLS나 DLF 피해자들이 지금 DLF 피해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수십 명의 피해자분들이 계셨고요. 어떤 한 분과 반발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방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아니 왜 그 DLF 상품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 하는데 검찰 개혁을 외치고 트러블이 있었던 피해자분하고 뭐 조봉구라는 그러니까 키코 공대의 위원장 간에 트러블이 꽤 있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공당성 이러한 얘기는 좋은 얘기들이죠. 뭐 이러한 부분들은 괜찮았는데 이 부분이 뭐 여기서부터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적폐 검찰의 정점,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 스스로 옷 벗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점차적으로 정치화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 중에 조금 반발이 있었어요. 그날 반발이 있었고 친일파의 사슬 해가지고 이 부분 보면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친일파의 사슬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거를 링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키코 공대위도 정치적으로 멀리하다가 결국 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한당에 대한 좀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명박 때 검찰은 키코 수사검사를 자르고 키코를 덮었다라는 분. 박근혜 정권 때는 법원조차 정권의 눈치를 보여 수많은 기업들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매출 수백억, 수천억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뭐가 아쉬워서 생각을 바꾸고 사회정의를 외치겠습니까? 기업들이 근데 과연 이게 이명박 때 키코 수사, 검찰이 키코 수사를 덮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박근혜 때 법원조차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결한 결과 수많은 기업들의 숨통을 끊었는지 물론 키코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키코 공대익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과연 이 단체라는 부분들이 기업을 위하고 개인 DLS, DLF에서 큰 손실을 본 개인을 위하는 부분들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들, 시민단체를 통한 정부로부터 뭔가를 취득하기 위한 부분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이쪽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키코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피해 기업들, 특히 삼성동 같은 경우 거기 그 근처에서 많은 데모도 봤고요. 키코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데모도 많이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나 개인들,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이 지금 방송을 기획을 한 거고요. 뭐 자한당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때 당시 이명박 박근혜 당시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을 했죠. 이 부분에서 조봉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보고 키코 공대위 홈페이지에 갔어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곳이고 이제 위원장 인사말 이 사람이 조봉구죠. 여기 대표자 조봉구라고 나와 있고요. 약간 명계남 탤런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 얼굴로 봤을 때는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나왔는데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조봉구라고 이제 대표자가 나와 있고요. 키코.or.kr 이거는
기관이죠. 기관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죠. 정부와 연관된 OR이라는 그거는 일반 개인이 못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민단체 기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정부로부터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저는 DLF라든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판매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키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2005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키코가 팔린 때는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 키코 판매가 시작이 되었죠. CDO라는 부분들이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 채권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 파생 상품이다.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요. 담보에 뭐 70%,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담보가 1억이다 라고 1억에 1억, 2억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일정 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죠. 그런데 그 부분을 파생 상품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해서 3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그거를 증권화 시킨 부분들, 파생 상품으로 만든 부분을 CDO라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지고서 이 CDO를 사면 1억 원어치를 살 수 있다라는 거. 대출 통해 가지고 현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CDO를 통해서는 10배, 20배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서 신용 파생 상품이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부분들을 또 채권화돼 가지고 파생 상품으로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부채 담보부 증권의 하나의 일부분, 뭐 은행권에서 이 주택과 관련된 상품들 그런 게 많이 팔려 나갔죠. CDO로 완성돼 가지고 주택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판매된 부분들도 꽤 많았어요. 2005년도 미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은 상황이 있었어요.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버블의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2005년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팔린 상품이 바로 CDO, 이 부채 담보부 증권들, 부동산 대출을 가지고서 그거를 유동화시켰다.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몰리고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러한 부분들을 대출 채권 등으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레버리지 상품으로 만든 게 CDO예요. CDO라는 부분. 이 CDO라는 부분들은 왜 무섭냐 하면, 일반적으로 대출받는 분들은 집을 사려고 대출받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대출을 안 받아요. 그런데 집값이 막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대출 증권, 대출 채권들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모기지 MBS라는 부분들에다가 만들어버려요. 모기지 채권 상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대출 채권을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집값이 상승하는데 집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집값이 상승했죠. 그랬는데 대출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서 판매를 하니까 이걸 사면 되겠네. 집값이 상승하는 거에 만큼 2배, 3배씩 막 올라가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똑같이 투자하는 그 부분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티나게 MBS 상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CDO를 통한 대출 채권을 통한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신용 파생 상품, 레버리지 이러한 부분들이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팔려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본 그 사태가 뭐냐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7년 여름에 터졌어요. 주가가 큰 폭에 빠져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는 부분. 이때부터 이제 2007년도부터 환율이 900원대 근처까지 가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다 하면 달러로 결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부분이었고요. 1,900원이 무너진다, 800원이 간다. 이게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내지는 골드만삭스 이런 리포터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원화 강세가 심상치 않다. 팔린 부분들이 바로
바로 키코 상품들이 이때 많이 팔렸어요. 2007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오면서 95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모기지 사태가 나온 다음에 다시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그때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2007년 여름 이 이후부터 불티나게 팔린 게 뭐냐면 키코라는 상품이에요. 왜? 그러니까 9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9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900원대까지 빠지니까 이제는 안 된다. 낙인 나가웃. 키코 상품이 아주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생 상품에 옵션 상품은 뭐 매일 거래를 할 수 있죠. 장내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매일 거래를 할 수 있고 장외 옵션 상품은 그게 결제일이 따로 있어요. 뭐 6개월이다. 그러면 그 6개월에 지정된 날만 결제가 들어가요. 그 전에 낙인 나가웃에서 낙인이라든지 나가웃이 나가버린다. 거기를 찍어가지고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부분들이고 끝나가지고 결제는 그때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그게 정산이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기업들이 고 리스크, 아주 하이 리스크, 그 다음에 수익은 얼마 안 되는 부분들, 저수익, 고위험 구조의 상품이다. 노무현 이 정권 말기였었죠. 정권 말기에 들어서서 이 외국계 헤지 펀드들에서 많이 판매,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한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당시에 뭐 금융정부가 키코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2008년 2월 11일 뉴스거든요. 2월 11일. 이 보시면은 뭐 우리 국내 주요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는 환해지 상품을 공격적으로 팔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은 올해도 환율은 내릴 것이다. 여전히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작년 말과 올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베리어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08년 3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환이 변동성이 그때 당시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처음에 발발을 하면서 여름에 발발을 하면서 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팔린 게 바로 키코 상품이거든요. 키코 상품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나가웃이 걸릴 수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낙인이 걸릴 수 있어요. 낙인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환율이 950원을 뚫고 1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2차 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전액 손실과 모든 무한대. 이게 왜 그러냐면 낙인 같은 경우는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00억의 키코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그 400억이 아니라 옵션 매도잖아요. 옵션 매도는 뭐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손실에 노출되는 거예요. 4천억이 될 수 있고 4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금감원 자체에서도 무분별한 판매를 자제하라.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했죠. 이 부분이 이게 이명박 초기예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1월에 대통령 되고 한 2개월 정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이미 판매는 2007년도부터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대위 조봉구 위원장의 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대통령 모두의 문제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오픈 채팅방에 뭐 이 친일파 이런 거는 시민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결코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DLF 상품도 DLF라는 상품, 그 상품도 똑같은 상품이에요. 키코하고 똑같은 상품이고 ELS 그것도 똑같은 상품이에요. 그 우리은행에서 많이 판매가 됐죠. 저희 집안에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묻기 위해서 만기가 되었는데 그게 아마 3월인지 4월인지 고맘때였는데 은행에서 아주 좋은 상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뭐 5%까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담당자를 저한테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여직원이 받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게 장외 옵션 상품이고 일반인한테 그런 부분들을 판매를 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주의시키고 좀 독설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여직원도 엄청나게 뜨끔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저희 어머님이 만약에 그 상품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똑같아요. 지금 DLF 피해자들하고 똑같이 그 원금을 다 날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은행에서 똑같이 판매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적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는 지금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측이에요. 이 검찰 개혁 외치고, 제가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쭉 지금 보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을 이해하는 부분들, 피해자들을 위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슈화 시켜 가지고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부분들이 아닐런지, 지금 형사 고발을 한 상태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민사 사건이에요. 민사에서 어떻게 돈을 받느냐, 피해자들이 원금의 70% 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본 부분의 원금 회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뭐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러한 부분들로 가가지고 나중에 뭐 민사상으로 형사에서 이기면 민사도 좋아질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민사 쪽은 얘네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방법들, 민사 쪽이 원래는, 민사라는 거는 개인과 은행 간의 그 부분이죠. 이건 형사라는 부분들은 고발을 통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지만, 민사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개인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이 분들의 지금 손실금 1억이 손실 났고 3억이 손실 났고 5억이 손실 났고 어떤 분은 10억이 손실 난 부분들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변호사, 그 다른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가 빵빵하잖아요. 법무법인이 엄청나게 빵빵한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을 했는데, 키코 공동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민사 쪽으로 해서 이게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것도 시민단체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돈을 타내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변질되고 있다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들. 뭐 이명박 박근혜가 왜 나옵니까? 이 지금 판매된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판매된 거거든요. 4월달 불과 3월 4월에 판매한 부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서 판매된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이것도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그러한 거를 보면서 적폐 검찰 나오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친일파의 사슬 나오고, 그 다음에 박근혜 때 뭐 자한당 나오고 이명박 때, 이러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진짜 DLF 피해자들, DLF 지금 현재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민사적으로, 이분들이 형사, 누가 깜빵 가고 이런 걸 원합니까? 이분들은 피해, 지금 돈, 그러니까 1억을 손실을 났다라고 했을 때 7천만 원, 8천만 원, 그럼 이 자체가 생색내기에 지나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생색내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어루만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가라고 하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뭐 자한당이라든지 이명박, 박근혜, 이러한 적폐로 몰아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시민단체들이 진짜 피해자를 위한 단체인가, 자신들의 정부에서 돈을 타내기 위한 단체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생색내가지고 돈을 받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 시민단체의 지금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 검사를 잘랐다라고 하고 이 조봉구 씨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사실까? 이거 엄청난 사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지금 상황에서는 키코, DLF에 대한 이 부분이 그때와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이 조봉구 씨가 얘기하는, 공대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지금 그러면 DLF 피해자들에게 이게 민사적인 부분들에서 혜택을 줘야죠.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자체도 잘못된 부분들이죠. 이 자체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키코 공대위에서 DLF, 이 DLF 부분, 이번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부분에 대한
피해자 보상을 키코 공대위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보상, 원금 70% 이상을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바뀌었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다시 뭐 자한당, 이명박 대 검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 정부 이명박 씨나 박근혜 정부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을 수 있죠. 조봉국 씨는 굉장히 이 법적으로 큰 부분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쪽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 DLF 피해자들의 지금 피해 부분을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성투자하십시오.